안녕하십니까. 7월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 이걸 물었는데 7월 이후 학습 전략, 내가 기존부터 11월 달부터 차근차근 따라왔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쭉 따라가면 돼요. 알아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해야 돼서 공법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도 동차생들은 한번 따라해 볼 만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시험 범위가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있는데요. 출제 비중이 12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수업시간 기준 봐볼게요. 여기를 12시간에서 14시간 공부합니다. 해서 12문제를 맞춥니다. 근데 이 법은 버릴 수가 없어요.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기본이라, 기초라, 이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는데 이게 4시간 투자면 요게 5시간에서 6시간 투자를 해줘요. 실제 수업시간이. 근데 여러분이 풀면 요 4시간짜리는 6개에서 5개까지 맞춰요. 요 6시간짜리는 6개에서 3개 맞추면 대단해요. 대단하다니까. 그 다음에 주택법이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끝내요. 건축법은요 6시간에서 7시간 강의를 해요. 똑같이 7개예요. 근데 3시간, 4시간 강의를 하면 7개에서 5개를 맞춰요. 여기 6시간, 7시간 강의하면 7개에서 3개를 맞춰요. 다시 농지법은 실제로 저희들은 1시간 이내 수업입니다. 많이 하면 30분, 그리고 2개에서 하나를 맞춥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전략이겠는가?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 무조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누구한테 투자를 해요? 나는 당연히 도시개발법이죠. 짧게 하고 강의 짧게 듣고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요 둘 중에 누구한테 투자를 해요? 당연히 주택법이죠. 짧게 하고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농지법이죠. 30분, 1시간만 들어도 한 문제를 맞추니까. 그럼 봐보세요. 단기 학습 방법, 합격 방법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요 4개를 특히 요 3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와서 질문하죠. 그럼 도시정비법과 건축법은 포기하란 말이죠? 아니죠. 최소한 기본 베이스의 수업은 한번 들어야겠죠. 3, 4월 가기 정도는 한번 꼭 전체를 다 들어야겠죠. 그리고 반복을 여기를 반복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법과 농지법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버리면 안 돼. 방문각에는 익힘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공법 전체에서 딱 9장 A4 용지를 편집하면 요게 3장이면요 요게 한 3장, 요게 한 3장, 한 장 반, 과목당 A4 용지 한 장 반이에요. 여러분들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을 공부하고 도시환경 정비법, 건축법, 농지법은 요 익힘장이라는 책을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익힘장은 예스 입사 가서요 최성진 익힘장으로 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개의 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은 익힘장 정도 수준을 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30, 40% 맞출 수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인 합격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수업은 전체를 다 듣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익힘장이라도 하자. 그러면 공법 점수는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단기적인 전략 방법이죠.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3, 4월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딱 익힘장 활용하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 합격 방법입니다. 공법, 접근 방법.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죠. 월요일 날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그날 복습하죠. 그리고 한 4일 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요일 날 수업하죠. 만약에 화요일 날 공시법이었다.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4일 있다가 한 번 더. 수요일 날 중개사법 했죠. 그러면 4일 있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4일 텀을 주고 한 번 더 복습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이 복습을 할 때, 4일 후에 복습할 때 익힘장이나 기출 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좋겠고, 공부가 처음인 수험생은 4일 후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민법 들었던 것을 4일 후에 배속으로 쭉! 그래야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돌아서도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4일 간격 두는 거. 그러면 4일 간격으로 복습할 때 가장 추천한 것은 기존 우리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집이나 7월 단원별 모의고사를 추천하는 거고, 처음 하신 분들은 꼭 이론 강의를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좋겠고, 3, 4월 이론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은 비워뒀어요. 숨 쉴 구멍입니다.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비워뒀습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하다 보면 빵꾸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좀 때우고 하시면 좋겠고요. 7월 이후에는 일요일 날에 이런 게 많아요. 일요일마다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요 일요일에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한 과목을 쭉 패버린 거예요. 민법이면 민법만, 개론이면 개론만. 그러면 거기서 확 치고 올라. 진도를 확 나가니까. 한 과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봐버리겠다. 실질적으로 단기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게 하루에 한 과목을 못 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일요 특강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이제 비교 정리 특강입니다. 7월 14일 날 강남 박물관에서 아침 10시 이상에서 저녁 7시에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종로 박물관에서 이렇게 두 군데 일요일 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범위를 하루에 정리해주면 치고 올라가는 게 확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앞으로 계속 비워두시고 빵꾸 때우시고 전범위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잊지 않기. 4일 간격. 4일. 자, 지금까지 한 게 단기 학습 과목 전략.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중심으로 해라. 나머지는 익힘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잊지 않기. 몇 시간, 며칠 만에 반복. 4일. 간격으로 복습. 아, 이걸 왜 이렇게 안 할까? 제발 모의고사 보세요. 모의고사. 인강으로 보지 마시고 꼭 현장에서 학원에 나오셔서. 왜 현장 학원을 모의고사를 보냐면 연습 경기를 실전처럼 집에서 하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풀고 오면 되거든. 아니 컨닝 안 나면 책 펴고 봐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장에 오셔서 학원에 나오셔서 보시고 그래야 요 시간 조절도 배워요. 답안지 체킹하는 거, 시험장 분위기도 익혀요. 시험 보고 나니까 나의 약점도 보완해요. 세 번째 공부 방법으로 모의고사를 자 7월 달부터 좀 시행해 주시라고, 따라 주시라고. 제발 어려워도 박물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이 나와요. 자기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10월 달에서 합격하면 되니까, 연습 경기니까 좀 따라 주시고, 반복 니꼴 합격이죠. 그러면 7, 8월 과정 잘 따라오고, 안 되시면 늦게 하시는 분들은 3, 4월 과정 잘 따라오신 다음에 9월 파이널 100선 핵심 이론 플러스 100문제 선정해서 해주잖아요. 이제 요걸 최대한 반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요거 한 12시간 만에 문제 100개, 이론 전체 정리해줘요. 12시간 만에 문제와 이론 전체. 대신 요놈을 전제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고민 많이 하는 공법의 단기 합격. 근데 이게 과연 공법 이야기일까요? 전과목 같은 이야기일까요? 전과목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단기 합격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합격해서 단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최소한 6시간에서 10시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단기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합격자 모여서 만날까요? 화이팅!